사실은 이 리뷰를 보고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제품이 없어서 이거 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에요 진짜. 왜냐면 돈 우리가 써서 하는 건데 보셔서 뭐 들어가셔서 보실 분이 막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품절이라서. 그래서 나도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잉 해야겠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옷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워낙 바빠가지고 모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 옷을 리뷰를 할 건데, 이 대표님이 유튜브를 따라 하시는 거야? 아니요, 이분은 유튜브 따로 안 하시고 그냥 거의 개인 인스타 방송으로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시거든요. 뭐 옷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음악 얘기도 하고 막 향수 얘기도 하고 막. 취향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요새는 옷으로 또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요즘 스타일이어서,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각 잡고 찍을 게 아니면 라방을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편집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일단 확실히 자기 옷을 자기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데 멋이 있으니까 구매 전환에 한몫을 하는 것 같지 않을까.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제 엔벨로프라는 브랜드거든요. 브랜드에 대한 따로 소개 글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건 한번 저희 개인적으로 한번 엔벨로프를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 뭐 대표님은 개념치 마시고. 네. 사실 제가 딱 엔벨로프로 보고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점을 안 하시고 일단은 라방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고 메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일종의 오픈런 같은 걸 하시더라고 손님들이. 부럽다. 개부럽다. 판매 가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서 한 20-30% 정도가 더 비싸도 꽤 그래도,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이런 기준에서는 어떻게 비쌀 수도 있겠지만 메이킹을 봤을 때는 납득 가능한 정도의 가격일 수 있는데, 이 정도 원단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이렇게 고심을 해서 만든 것 치고는 저렴했다. 그래서 오픈런을 좀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최초에 브랜드를 만들 때 컨셉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도 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단 있게 아무래도 좀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딱 봤을 때 브랜드 대표님이 옷을 되게 오랫동안 하신 게 느껴져요. 그냥 옷에서 진짜 작은 부분, 이제 소비자가 알 수 없을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제작한 게 느껴지고, 워싱의 데이터가 진짜 엄청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따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뭐 후드 제품도 있는데 그것도 거의 워싱을 한 3-4번 정도 거친 제품인데 8만 원, 9만 원대에 판매하는 거 보면 불량률이 되게 낮다는 거거든요.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노하우도 있으신 것 같고, 좀 복각, 이제 옛날 제품을 이제 재해석해서 내시는 것 같고, 딱히 복각이라고 해서 뭐 원단을 꼭 이걸 써야 된다 막 이런 고정관념은 없으신 거, 취향껏 했는데 그 취향이 좀 많이 어필이 잘 되는 그런 옷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찐 하우스 브랜드 같은 느낌? 일단은 그래서 오늘 제품을 몇 개를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한 4종류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4종류를 고른 거는 아무래도 각각의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소비자, 제작자 입장에서도 둘 다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리뷰할 제품은 알트 데코트. 알트 데코트. 이게 뭐 베이지 컬러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수입한 이제 고밀도더라고요. 근데 고밀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말랑말랑한데 이걸 워싱을 총 4번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제품들을 보니까 워싱을 한 번 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일단 원단 자체에서 이제 그냥 방축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한번 바이오 가공해가지고 좀 물 살짝 빠진 느낌으로다가 원단을 가공해서 그걸 이제 또 완성을 해가지고 또 빈티지 가공을 또 하더라고. 몇 년 전에 안태욱 실장님 옷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냥 세탁기 돌리셔라. 모든 옷들을 약간 뭐 이게 셔츠건 바지건 웬만한 코트 제외하고는. 근데 요새 들어서 약간 이런 케어를 되게 그냥 다 워싱을 미리 다 엄청 때려놔서 편하게 하는 옷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느낌들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케어의 부분도 있는데 제품 전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면 스티치가 들어가서 퍼커링이 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살려주려고 워싱을 여러 번 하지 않았나. 한 번 한 번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긴 한데 데이터도 잡아야 되고 분량도 한 번씩 다 날 수 있고 한데, 이것도 워싱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뭐 이제 거의 충분히 없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옷의 무게감에 비해서 실 두께도 보는데 실도 되게 뭔가 셀렉이 되게 하신 게 저는 눈에 보여서, 아 이게 확실히 짬바가 있는 분이 만들면은 옷 자체의 무게감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저 이 제품 보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개인 취향이 있을 거라서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 없는 부분 있을 텐데, 이 옷을 아까 입어봤었거든요. 입어봤는데 느껴지는 거는 되게 편하게 입게 그냥 너무 좋겠더라. 검정이나 베이지 컬러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둘 다 그냥, 저는 얇은 코트를 되게 잘 입는데 이 얇은 코트를 입는데 안에 그래도 내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보온성도 가져가고 사이즈도 되게 낭낭하게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본 걸로 다 수입해가지고 이 정도 봉제에다가 그만큼 가공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198,000원.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시니까 그만큼 마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제품들을 봤을 때 어느 양을 얼마나 양을 생산하신지는 사실은 모르겠는 부분이긴 한데 시즌별로 내놓지는 않으시는 느낌. 네 맞아요. 그냥 딱 그러니까 시즌별로 안 내놓고 한 제품 한 제품을 약간 필살기처럼 내놓으시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매기거나 내가 쓰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부자재나 이런 것도 되게 더 선별해서 쓰는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 일본 정글 클로스 원단을 이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고밀도다 보니까 이제 방풍이나 생활 방수까지라고 해야 되나? 뭐 면이라서 뭐 방수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그만큼 이제 고밀도 원단을 이제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럽다. 아마 워싱을 많이 안 했으면은 이 정도 말랑말랑하지 않아서 좀 빳빳하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유연 처리도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입었을 때 사실은 몸에 닿는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주머니감들도 아까 텐셀인가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손에 들어가는 느낌이나 몸에 닿는 느낌들이 되게 좋더라라는 생각을 아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웨터 입어도 되고 셔츠에 그냥 입어도 되고 그렇게 입어도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아까 했었어요. 그 주머니감은 막 저희가 막 텐셀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뭔 얘기냐면 같은 요리 재료라도 이게 요리법에 따라서 이게 느껴지는 질감이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졌죠 사실. 많이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었어가지고, 이 옷이라는 게 대강 만들어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을 해서 만들어도 티가 어떻게 보면 안 나는 부분들이 있고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거를 아까 처음 입어보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도의 만듦새면은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만족할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찐팬이 생긴 거고. 제가 엔벨로프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옷이거든요. 일단은 노캐스터 MA1이라는 MA1인데 요새 사실 MA1이 되게 인기죠. MA1은 근데 인기가 식어도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MA1이 옛날엔 입기가 되게 어려운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기존에 많이 뭐 알파 인더스트리나 이런 MA1들이 있었는데 좀 더 광택이 되게 세고 더 뻣뻣하고 그랬던 MA1들이 좀 많았더라고 하면은, 요새는 약간 이런 빈티지스러운 가공을 많이 한 MA1들이 좀 더 숏한 기장감에 그리고 크롭하면서도 좀 더 품이 넓게 해서 실루엣들이 약간 바뀌면서 더 좀 유행을 하고 있지 않나. 레이어링을 좀 했을 때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느낌들이 좀 좋고, 이 제품도 아까 입어봤었는데 품은 되게 어느 정도 넓고 그리고 기장은 되게 숏한 기장감이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피팅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원단도 이것도 또 일본에서 수입하셨더라고요. 수입한 거고 CN이면은 뭐 코튼 뭐 한 60, 한 나일론 40 정도 하는데 이것도 일반 CN 써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긴 한데 이런 질감은 나오지 않아요 사실. 저도 MA1 한번 내봤고 한번 샘플도 몇 번 해봤는데 이 질감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MA1이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전봇대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되게 어렵게 막 만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스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제작하면 하겠는데 제대로 울파일 넣어서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옷이다. 요즘 MA1은 막 신슐이나 일본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오리털이나 뭐 거위털 이런 거 넣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옛날 고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울파일을 한 300g 정도 넣었다고 이제 하시던데 좀 확실히 울파일 넣으니까 무겁긴 해요. 일단 무게감이 있는 거고 한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옷 무게를 그렇게 신경은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옷에서 느껴졌는데 이분이 안감 선택을 되게 이런 것들을 선택을 여기도 되게 부드럽고 몸에 닿는 부분들이 겉에 이런 경련 변화도 있겠지만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무겁더라도 오히려 약간 덜 무겁게 느껴지는, 더 좀 뻣뻣하고 예를 들면 무겁더라도 그런 안감을 썼으면은 좀 더 거칠게 느껴졌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입었을 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안에 내장을 뭘 쓰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옷을 딱 입었을 때 감기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안감을 쓰시니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 더 나지 않나. 확실히 구스의 레이온 그리고 이것도 울파일의 레이온 하니까 이게 빵빵감이 있으면서 몸을 딱 감싸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신술 같은 거 쓰면 붕 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미끌거린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런 소재 사용을 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노하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고 MMM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소매 포켓이거든요. 여기가 소매 포켓이 아마 제일 가공하기가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 이 브랜드 소개하기 잘했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바텍 간격이나 이제 봉제나 이렇게 건빵 주머니처럼 이렇게 붕 뜨는 부분 이제 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좀 뭐 씹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나온 거 보니까 역시 엔벨로프인가.
좀 의아했던 거는 이거 스텝 색깔이 갈색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프 색깔이랑 맞추는 편인데 갈색으로 해도 이쁘네? 뭔가 3톤이 된 것 같아요. 이 포켓 주머니만이 아니고 이 앞에 지퍼까지 이제 갈색이다 보니까 3톤으로 뭔가 이렇게 해도 이쁘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했어요. 시보리 부분도 아마 이거 다 직접 이거 울로 해가지고 지금 다 짜신 것 같은데 AW로 아마 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기 혼용에는 쓰기는 부자재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신기한 게 이거 분명히 완성해서 돌렸을 거잖아요. 근데 시보리가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AW 시보리를 쓰면은 아무래도 더 짱짱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들이 하고 털기가 있어가지고 기모감이 좀 있어서 그 느낌들이 좋아서 예를 들면 코치 자켓 같은 것들에는 AW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런 류의 빈티지한 이런 거에는 AW 써줘야 그래도. 이분은 아크릴 같은 거 안 쓸 것 같아요. 아크릴 자체를 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보리 짤 거면 또 그렇게 막 소량은 좀 쉽지 않아요. 편집집에서 잘 안 짜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인맥도 있으시고 거래처도 오래된 거래처 있으시니까 이렇게 뭐 색깔 맞춰가지고 BT까지 보면서 소량으로도 생산을 하셨던 것 같고 이 패턴도 되게 이쁘고 이렇게 시보리가 짧은데 되게 짧게 나왔어. 예, 원래 저는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확실히 짧게 만들어도 되겠는데? 소밑단이랑 밑단이랑 여기 같은 시보리 쓰셔가지고 어차피 돌리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렇게 짧게 나와서 크롭하게 들어가니까 또 이것도 약간 매력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볼이 원래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좀 큰 느낌이긴 한데 그것도 좀 재밌더라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볼이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보풀 올라와야 되는데 보풀이 없어. 전체적인 옷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밸런스를 새 건데 오래된 옷, 새 포커스를 좀 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완전 반딱반딱하고 딱 이렇게 잘 다려진 이런 옷보다는 그냥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 약간. 근데 계속 오래 입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모토로 하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옷을 보면은 계속 다. 이것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0만 원대 했었을 것 같은데. 32만 원. 싸네. 그 느마원이 60만 원이면 이게 32만 원이면 난 60만 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더블리 팬츠. 이것도 일본 원단이죠. 코튼백. 더블니라고 하면은 막 카라트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아이템인데 좀 진짜 뻣뻣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뻣뻣한 재질이 아니고 그냥 일반 치노 팬츠에 쓰이는 트일 조직으로 제작했는데 13온즈라고 하는데 되게 두께감은 느껴지긴 하는데 엄청 뻐시지는 않는. 이것도 고밀 돌아서 아마 뻐셨을 텐데 부드러워진 케이스겠죠. 여기도 주머니를 쓰신 게 헤링본으로 해서 주머니를 썼는데 이거는 좀 더 단단하게. 헤링본 생지. 음. 저는 근데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실은 이 바지를 보면서 느낀 거는 기존 두 개 봤던 것보다는 되게 정갈하다라는 오히려 느낌을 받은 느낌들이 좀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 스타일인데 디렉터의 또 취향이 들어간 게 이건 것 같아요. 이 신치백. 엔벨로프는 신치백을 좀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옷에든 좀 신치백을 좀 넣으려고 하는 그런 디렉터 개인 취향이 있나 봐요. 신치백만 또 배색으로 넣으셨네. 이거 실버로 안 넣고. 이거는 지퍼는 YKK. 아니, 다 YKK야 지금. 전부 다 YKK. 싹 다 YKK구나. 이게 가격이 얼마야? 10만 원 초반대? 이 브랜드 그 가격대를 봤을 때 이건 16만 5천 원.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작업 다 하고 근데 이게 좀 빡세긴 했겠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켓 상한선이라는 것, 예를 들면 셔츠집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선, 다이마로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선, 바지집에서 받는 공임에서의 상한선도 있어서 바지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바지는 뭐 자켓처럼 힘들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소량을 잘 안 해주려는. 그 바지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바지가 이제 자켓에 비해서 좀 손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허리 부분 다 체인 스티치를 치셨구나. 여기도 체인이네. 체인 스티치가 뭐 엄청 막 고급진 스티치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캐치하셨다라고는. 아무래도 이거는 청바지 공장에서 꾸며신 게 아닌가. 그래요? 라는 생각. 치고는 그러니까 잘 만드는 청바지 공장에서 꾸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인이나 기계 세팅들 돼 있는 것들을 보면은 왜냐면 이 옆단 마감이나 이런 것들 봐도 지금 면바지에서는 요거 리온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 번 치고 두 번 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리는 거의 없고. 이분이 좀 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왜냐면 다 이 체인 치고 위 체인 치고 밑에 체인 쳐놔가지고 하고 위에는 아니고. 와 여기 옆에 와키가 둘 다 니온발이네. 그러니까 이거 청바지 공장에서 꾸며신 것 같다니까. 왜냐면은 지금 청바지 공장에서 하셔서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리벳 작업들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뭐 내부 사양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흠이라고는 없어요.
바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할 때도 디테일을 주기가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게 허리가 일단은 맞아야 되고 밑단의 통이 더 엄청나게 넓어지는 바지도 물론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그 한계선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정석적으로 만들면서도 되게 잘 만든 바지면서 신치백으로 포인트를 준 게 아닐까. 워싱이 너무 이뻐요 진짜. 아버님이 워싱집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의 재밌는 점은 진짜 하드 캔버스가 아니고 트윌을 쓴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호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센 거 해서 막 해가지고 뭐 올파일 넣고 뭐 해가지고 하고 막 여기는 또 막 하드 캔버스 쓰고 썼다가 얘 갑자기 바지를 더블리 팬츠 되게 워크 팬츠의 원형인데 되게 정갈한 트윌지를 쓴 게 기모감 있는. 뭔가 차원감이 더 이제 편하고 잘 떨어질 텐데. 아, 그치. 그리고 다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리뷰를 보고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제품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뭐 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에요 진짜. 왜냐면 돈 이거 우리가 써서 하는 건데 보셔서 뭐 들어가셔서 보실 분이 막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품절이라서. 그래서 나도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잉 해야겠다. 바지는 그럼 여기까지 바지는 하고 이 정도에서 하고 마지막 아이템은 지금 듀얼백 후디 집업 세트. 이거 제가 처음 봤을 때 일단 뭐 제작 과정도 한번 엿들었는데 원단 상태에서 이제 한 2번 가공을 하셨대요. 방축 한번 뭐 침수 한번 하시고 뭐 바이오 한번 또 돌리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원단이 그럼 데미지가 좀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쭈리 같은 경우는 또 데미지 많이 먹이면은 막 터지기 일쑤인데 이거 또 그 원단으로 이제 가공을 다 해서 아마 뭐 샌드건을 치셨는지 뭐 브러쉬를 매겼는지 한번 가공을 또 치셨는데 그럼 총 4번이잖아. 그러면 불량률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 아마 89,000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저렴했었던 걸로. 그러면 불량률을 거의 없앴으니 이 가격이 나왔구나. 아니 유통을 안 해서. 그리고 이 소비자들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경련 변화를 많이 한 옷이라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불량일 수 있는데 그 이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입는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빈티지는 그냥 빈티지 의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뭐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디렉터분이 보내주신 거에 곳곳에 이제 자수 처리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시는데 막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 관련 자수 처리들이 아마 이런 데들도 있지 않을까 보면 여기도 한 번씩 쳐져가지고 뒤에 테이프 덧대가지고 지금 이거 해서 해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네, 맞네. 심지까지 붙이셔가지고 했구나. 심지하셔서 아무래도 여기가 잘 터지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신 것 같고 이런 데도 잘 까지고 아마 여기도 이제 터지면 터지고 막 이런 게 근데 이런 가공을 하는 옷은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불편한 분들은 빈티지 가공한 제품을 그냥 안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아까 입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워싱을 많이 한 옷들 같은 경우는 되게 뻣뻣한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브러싱 작업하시고 그냥 피그먼트를 돌리신 건 아닌 것 같고 반응성 염색을 하셨던 어떤 염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거치셔서 그런지 좀 옷이 되게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시보르도 일반 뭐 2x1 막 이런 게 아니고 1x1 이렇게 두 겹 해가지고 단단한 거 단단한 거 쓰시고 후드는 지퍼도 사고 날 확률이 많죠. 에이씨 워싱 갔다 왔는데 막 상지 빠져 있고 하지 빠져 있고 막 슬라이드 빠져 있고 막 풀러 빠져 있고 막 그런 경우 많은데 보시면은 뭐 구제 작업도 구제 작업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 작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구제 작업을 잘못하면은 되게 싼 느낌이 오히려 날 때가 있어. 사실 워싱이 잘 안 먹은 상태에서 구제를 하면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들이 나서 이거는 만드시는 분들의 손맛이 되게 중요해서 아마 요거 하실 때 100% 공장 가셔서 요거 해서 샘플 한번 드리고 또 이렇게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 손으로 일일이 하는 거라서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한데 그냥 일반 집업 후드인데도 제작 과정은 진짜 손이 많이 간. 이것도 아마 그냥 피그먼트를 안 하신 게 이 몸에 닿는 부분들이 바지도 그렇고 닿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지 않으셨을까. 피그먼트 의류의 빳빳함을 저희도 쓰고는 있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두께감이 두꺼워질수록 더 무겁고 막 입으면 되게 갑옷 같아지고 막 이래서 여기 근데 전반적인 옷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엔벨로프의 옷들이 다 좀 감기는 맛이 그거를 되게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후드 집업은 그랬고 그리고 바지를 아까 좀 살펴봤을 때는 바지도 뭐 그게 스웨팬츠가 막 거기서 거기 있고 했는데 옆선 절개 그 봉제선이 없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해가지고 이 바지의 좀 포인트는 이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구나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기장은 좀 짧은 편인 것 같긴 하죠. 이게 몇 사이즈지? 이게 이런 지금 워싱 다 해놓은 바지가 기장이 좀 길어지면 너무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앉아서 그리고 스웨팬츠의 제일 마감이 힘든 부분이 시접 네 군데 겹치는 겹치는데. 부분. 이거 되게 깔끔하게 하셨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브랜드가 조용히 있어져서 다행인 걸 수도 있을 수도. 다들 많이 샀는데 먼지가. 하여튼 그래서 이 옷은 장롱 속에 있어 튀어나온 것 같은 약간 느낌들이 좀 되게 드는 옷이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4가지 제품들을 네, 소개를 했죠. 소개를 좀 했는데 보면서 느꼈던 점은 소비자들이 똑똑하긴 정말 똑똑하구나. 왜냐면은 소비자분들이 사실은 얼마에 만드는지 뭐 어떻게 해서 공정이 이게 사고가 위협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 있어도 사실 관심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 사실 옷만 딱 사면 되는 부분인데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돼 있는 옷들이어서 좀 아무래도 오픈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런 류의 브랜드들도 국내에 되게 많아지는 느낌들이 좀 하나씩 이제 좀 더 잘하시는 저런 류의 마케팅이나 아니면 방식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있는데 좀 다양하게 탈무신사 같은 느낌으로 하는 플레이를 하시는 브랜드도 많아지는 것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독점 시장은 뭔가 시장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경쟁사가 있어야 이제 시장이 더 발전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방향성을 저도 지향은 하되 무신사는 사랑합니다. 무신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런 가격대에 저런 옷들이 나올 수 있는 무언가의 매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것 같은 브랜드들이 한 군데서도 뭐 어디 어떻게 짜면 이런 것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일부러 이제 다른 곳에 입점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가격으로 찐팬들의 구매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저 가격대를 고수해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 입점하는 순간 가격대가 뭔가 틀어질 것 같은. 틀어질 것 같고 뭔가 입점이 아니라 저런 류의 브랜드들은 약간 아까 리베스 써 있는 것처럼 유니온 메이드처럼 이렇게 다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만한 무언가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한마디로 리뷰를 하자면 내 브랜드가 또 유명해지면 이 브랜드랑 꼭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제 엔벨로프의 한마디 리뷰입니다. 네. 꼭 나중에 제가 뭐 지금 비록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커지면 꼭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네요. 정말 멋진 옷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여튼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